좋습니다. 그 조건으로 거래하죠. 수술비를 제가 대신 내드리는 대신 하늘이는 저희와 함께 오는 겁니다. 말수는 당황했어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하늘이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돈으로 저를 사겠다는 거예요? 할머니 약점을 이용해서 저를 빼앗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집안은 순식간에 갈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게 뭐람. 강말순 할머니는 고물상 뒷골목에서 낡은 보자기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에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새벽 5시였죠. 여느 때처럼 폐지를 줍기 위해 나선 길에서 마주한 의외의 물건이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말수는 매일 이른 새벽부터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폐지와 고철을 주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파도 쉴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월세와 전기세, 그리고 하루 세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일 최소 10,000원어치의 폐지를 모아야 했으니까요. 이런 곳에 누가 이런 걸 버려두고. 보자기가 묘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 말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낡은 손수레를 끌고 다니던 말순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처음에는 누군가 버린 옷가지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보자기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고양이 새끼가 우는 것 같은 가느다란 소리였죠. 깜짝 놀란 말순이 보자기를 살짝 열어보니 작고 빨간 얼굴의 갓난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순은 뒤로 몇 걸음 물러섰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정말. 말순은 손을 입에 댔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을 직접 마주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이의 몸은 차갑고 창백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리고 있었거든요. 보자기에는 핏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고 아이 옷도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탯줄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였죠. 아마 며칠 전에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보자기는 비싸 보이는 실크 재질이었지만 핏자국과 추위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어떤 부모가 자기 새끼를 이런 추위에. 말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를 본 순간 모성애가 솟구쳤어요. 비록 자신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지만 이렇게 추운 날씨에 버려진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말순은 평생 결혼하지 못해 자식 없이 살아온 터라 아이에 대한 갈망이 남들보다 더 컸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렸거든요. 살아있네, 정말 살아있어. 말수는 자신의 두꺼운 외투를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아이는 외투의 온기를 느꼈는지 조금씩 안정을 찾는 것 같았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아이의 부모나 가족이 근처에 있는지 확인하려 했거든요. 아니면 누군가 이 아이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주변은 조용하기만 했고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벽의 고물상 일대는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히 길을 비추고 있었죠. 공장지대라 이른 새벽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간혹 야간 근무를 마친 공장 직원들이 지나갈 뿐이었어요. 말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병원으로 먼저 데려가야 하나. 생각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가 얼어 죽을 것 같아 우선 따뜻한 곳으로 피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거든요. 일단 따뜻한 곳으로. 말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수레도 그대로 두고 아이만 안고 뛰다시피 했어요.
단칸방 옥탑이었지만 그래도 난방이 되는 곳이었거든요. 걸어가는 내내 아이가 울지 않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너무 지쳐서 울 기력도 없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이미 체온이 너무 떨어져서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었죠. 말수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걸음으로 집까지 달려갔어요. 집에 도착한 말수는 재빨리 온도를 때우고 따뜻한 물로 아이를 씻겼습니다. 핏자국을 닦아내니 예쁜 남자아이였어요. 손목에는 작은 점 하나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는 것 같았죠. 말수는 자신이 입던 속옷을 찢어서 아이의 기저귀를 만들고 설탕물을 조금씩 먹여줬습니다. 아이는 목마른 듯 꿀꺽꿀꺽 마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말순의 마음이 아련해졌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내 이름은 뭐니? 부모는 또 어디 있고? 말순은 아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는 말순의 손가락을 꽉 쥐었어요. 그 순간 말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이미 아이에게 정이 들기 시작한 거였죠.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자신에게 하늘이 선물을 내려준 것만 같았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면서 말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밤새 아이를 돌본 말수는 다음날 아침 신매자 고물상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매자는 말순의 오랜 친구였고 동네 사정에 가장 밝은 사람이었거든요. 또한 말순보다 몇 살 어리지만 세상 물정에 밝아서 이런 일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매자는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동네 소식통 역할도 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안고 온 말순을 보고 매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순아, 이 아이가 어디서 온 거야? 설마 내가 낳은 건 아니겠지? 매자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금세 농담을 거두었어요. 말순은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고물상 뒷골목에서 발견한 경위부터 밤새 돌본 이야기까지 자세히 말했어요. 매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해서 이런 일도 있나 보네. 그런데 말순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겠어? 너도 먹고 살기 힘든 형편 아니야? 매자의 질문에 말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자신도 없었거든요. 폐지 줍는 일로는 자신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를 바라보니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이미 한 번 품에 안은 아이를 다시 버릴 수는 없었어요. 키워볼 거야. 이 아이도 하늘에서 내게 보내준 선물일지도 모르니까. 평생 혼자 살았는데 이제 가족이 생긴 거 아냐? 어떻게든 해보겠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매자는 그런 말순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순의 성격을 아는 매자로서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말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어요. 하늘에서 내게 온 선물이라는 뜻이었죠. 비록 힘든 생활이었지만 하늘이의 웃음소리가 작은 집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 눌러주시고 편안히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말순의 품에서 자란 하늘이는 이제 훤칠한 키에 온화한 미소를 가진 청년이 되었어요. 매일 새벽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러 나가시기 전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드리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효자였습니다. 성적도 늘 전교 상위권을 유지했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하늘이만큼 착한 아이도 없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죠. 동네 사람들도 하늘이를 보면
말순이 할머니가 복받았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나가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을 벌게요. 하늘이는 매일 아침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구부정한 허리와 거칠어진 손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직 할머니가 건강한데 무슨 소리야. 내가 할 일은 공부뿐이란다. 말순에게는 하늘이의 교육비가 가장 큰 지출이었지만 그것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았습니다. 매달 학원비며 교재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폐지를 주어야 했지만 하늘이가 좋은 성적을 받아올 때마다 그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었거든요. 말순은 하늘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면 항상 뿌듯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큰 인물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비록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하늘이는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선후배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선생님들은 하늘이가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 실력이라고 말했지만 말순은 등록금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느 봄날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하늘이를 따로 불러서 특별 장학제도에 대해 설명해 줬다는 거였어요.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말수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했어요. 그런 좋은 장학금이 갑자기 왜 하늘이에게 제한된 걸까요? 평소에도 장학금 얘기는 들었지만 이번처럼 조건이 좋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추천해 주신 분이 따로 계시대요.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는 비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익명으로 좋은 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하늘이의 말에 말순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18년 동안 아무도 하늘이에 대해 묻지 않았는데 갑자기 누군가 관심을 보인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혹시 하늘이의 친부모가 나타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말순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말순은 신매자를 찾아갔습니다. 매자야, 하늘이 일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말순은 장학금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매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순아, 사실 나도 며칠 전부터 이상한 걸 느꼈어. 우리 동네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더라고. 하늘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근처에 사는 아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 옷차림새가 보통이 아니더라.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말투도 뭔가 다르고. 매자의 말에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8년 동안 품고 살아온 두려움이 현실이 되려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말순아, 예전에 하늘이를 주었을 때 기억나는 게 하나 더 있어. 그날 아침에 까만 외제차 한 대가 고물상 근처에 한참 서 있었거든.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 그 차가 꽤 비싸 보이는 차였어. 우리 동네에서는 본 적 없는 종류의. 매자의 말에 말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하늘이를 버린 후에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늘이는 숙제를 하느라 늦게까지 불을 켜두고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는 하늘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동시에 누군가 하늘이를 데려갈까봐 두려웠어요. 18년 동안 키운 이 아이를 잃는다면 말순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과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이가 학교에 간 사이 말순은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매자가 말한 정장 입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였어요. 정말로 고물상 근처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하늘이의 사진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묻고 있었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하늘이의 고등학교 입학사진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진을 구했을까요? 말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자의 옷차림새나 말투를 보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고 말하는 태도도 어딘지 권위적이었습니다. 말수는 그 남자가 하늘이에 대해 뭘 알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선뜻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로 하늘이의 친부모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남자가 말순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인가요? 남자가 다가와서 하늘이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청년을 아시나요? 이름은 하늘이라고 하는데 이 동네에 산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말수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애써 모르는 척했어요. 글쎄요, 이 동네에 하늘이라는 아이가 있긴 한데 왜 찾으시는데요? 혹시 그 하늘이가 손목에 작은 점이 있나요? 여기 이 부분에 말이에요. 남자가 자신의 손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하늘이의 손목에 있는 점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그 점은 하늘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있었던 태생적인 것이었거든요. 말씀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걸 물으시는 거죠? 혹시 그 아이와 무슨 관계라도 되시나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오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찾고 계신 분이 있어서요. 만약 그 하늘이라는 청년을 아신다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명함을 받아든 말수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유명한 건설 재벌 5그룹의 명함이었거든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 큰 회사 말이에요. 말수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왜 그런 큰 회사에서 하늘이를 찾고 있는 걸까요? 혹시 하늘이가 그 집안과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요? 아, 그런데 혹시 그 하늘이라는 청년이 입양된 아이인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는 아이인가요? 남자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걸 물으시는지.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말순은 평소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하늘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말순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말순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5그룹 비서의 명함을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는 있지만 그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늘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가고 공부를 했지만 말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문으로 밖을 자주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또 다른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나타날까 봐서였죠. 밤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18년 동안 평화롭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세상이 뒤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말순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신매자가 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말순아, 큰일 났어. 아까 우리 고물상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늘이 얘기를 물어봤어. 이번엔 여자였는데 정말 급해 보이더라. 매자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여자가 하늘이 사진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더라고.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어. 목소리도 떨리고 손도 계속 떨고 있었거든. 눈물을? 왜? 말순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매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몰라. 그런데 그 여자 말투가 서울 사람 같았어. 옷차림새도 고급스럽고
혹시 하늘이 친어머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여자가 자꾸 미안하다는 말을 중얼거리더라. 무슨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8년 만에 친어머니가 나타났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말수나 그 여자가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란 것 같아서 다행이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말이야. 매자의 전언에 말수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진실을 안다는 것은 하늘이가 자신의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던 하늘이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말순이 며칠 전에 만났던 그 비서였죠. 하늘이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최근 할머니의 표정이 이상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혹시 이하늘 학생인가요?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하늘이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에게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을 들어왔거든요. 저는 오윤석 회장님의 비서 김정우라고 합니다. 학생과 잠깐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김정우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명함을 받아들고는 눈을 크게 떴어요. 5그룹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저와 무슨 일로요? 저는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인데 혹시 학생 손목에 작은 점이 있나요? 여기 이 부분에 말입니다. 김정우가 자신의 손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 자리에 태어날 때부터 있던 작은 점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이 점을 아는 사람은 할머니밖에 없는데 학생이 바로 우리가 찾던 분입니다. 사실 오 회장님께서 18년 동안 찾아오신 분이에요. 김정우의 말에 하늘이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자신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18년이요? 그게 무슨... 학생께서는 혹시 자신의 출생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할머니와 닮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의문들 말입니다. 김정우의 질문에 하늘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작은 키에 둥근 얼굴이었지만 하늘이는 키가 크고 얼굴형도 달랐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머니에게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할머니 친손자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김정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세요. 물론 학생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늘이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자신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다니. 그런데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정말로 자신에게 다른 가족이 있는 건가요? 할머니는 이 일을 아세요? 아직 할머니께는 정식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학생의 의향을 듣고 싶었거든요. 김정우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도 이미 눈치채고 계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저와 이야기를 나누셨거든요. 하늘이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하늘이가 숨을 헐떡이며 불렀습니다. 말수는 하늘이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어요. 하늘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할머니, 제가 정말 할머니 친손자가 아닌가요? 하늘이의 질문에 말수는 손에 들고 있던 감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거였어요.
18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아야 하는 시간이. 하늘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말하려고 했는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줄 알았는데, 말순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어요. 하늘이도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건지, 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하늘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늘아, 넌 할머니가 낳은 자식이 아니란다. 말순의 고백에 하늘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그럼 제 진짜 부모는 누구예요? 왜 저를 버렸어요? 말순은 18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줬습니다. 고물상 뒷골목에서 보자기에 쌓인 채 발견된 이야기, 핏자국이 묻어있던 옷, 그리고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까지. 하늘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아, 할머니에게는 내가 진짜 손자와 다름없어. 18년 동안 키워온 정이 피보다 진하단다. 말순이 하늘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도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예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나이든 남자 한 명이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에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김정우 비서도 함께 나와서 그 남자를 안내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순과 하늘이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오윤석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 유명한 재벌 회장이 직접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윤석은 말순을 보자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오윤석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오윤석과 김정우 비서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윤석은 집안을 둘러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낡은 가구들과 좁은 공간이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진 흔적이 곳곳에 보였거든요. 하늘이는 소파 한쪽에 앉아서 오윤석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특히 눈매가 자신과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오윤석은 하늘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하늘이구나. 오윤석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찾던 아이가 맞네요. 오윤석은 하늘이에게 다가가려다가 말순을 의식해서 멈췄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말순은 아직도 상황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늘이가 회장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늘이는 제 외손자입니다. 제 여동생 세진의 아들이에요. 외손자라고요? 하늘이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어머니가 있다는 말인가요? 그럼 제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왜 저를 버렸어요? 하늘이의 질문에 오윤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복잡한 사연이 있단다. 내 어머니 세진은 지금도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하지만 당시 상황이 너무 어려웠어서. 오윤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김정우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세진 씨는 18년 전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이를 임신하셨습니다.
당시 집안 분위기상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렸다는 말씀인가요? 하늘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들 체면 때문에 갓난아이를 버렸다고요? 말순도 마음이 아팠어요. 18년 동안 궁금했던 진실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었다니. 오윤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더 현명했다면, 가족들을 설득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오윤석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사실 세진도 마지막까지 고민했어. 하지만 집안의 압력이 너무 심했고 아이 아버지는 책임을 지지 않았거든. 그럼 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오윤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어요. 너희 어머니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였어. 기혼자였단다. 하늘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불륜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를 버린 거군요. 치부스러우니까. 하늘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렇지 않아. 오윤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세진은 정말로 너를 사랑했어. 임신 중에도 계속 너와 대화했고 태어난 후에도 며칠간 품에 안고 있었거든. 하지만 가족들이 아이를 해외 입양을 보내겠다고 했을 때 세진은 견딜 수 없었어. 그래서 차라리 우리나라 어딘가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키워지기를 바라며 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 뒤에 버린 거예요? 그곳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나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얼어 죽을 뻔했다는 걸 아세요? 오윤석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세진이 그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며칠 전부터 그 근처를 둘러보면서 매자 씨 같은 따뜻한 분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당신 같은 분이 아이를 발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럼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오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세진이 멀리서 지켜봤어요. 당신이 아이를 안고 가는 걸 보고 나서야 안심했다고 했거든요. 하늘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버려진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지켜봐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럼 18년 동안 저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세진은 매일 너를 그리워했어. 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항상 궁금해했거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멀리서나마 너의 소식을 들었어. 내가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자란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세진은 울었어. 그럼 왜 진작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늘이가 따져 물었습니다. 저와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오윤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사실 여러 번 찾아오려고 했는데 너희가 행복해 보여서 차마 그러지 못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나타나면 너희 삶이 더 복잡해질까봐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윤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대학에 갈 나이가 되었고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세진도 이제는 너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해. 말수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하늘이를 데려가시려는 거예요? 오윤석은 말순의 걱정을 이해했어요. 아닙니다. 할머니와 하늘이를 떼어놓을 생각은 없어요. 다만 하늘이가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을 뿐입니다. 하늘이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짜 가족을 만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할머니를 버리고 갈 수 없었어요. 제가 시간을 좀 가져도 될까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서 혼란스러워요. 물론이다. 충분히 생각해 보렴. 오윤석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하나 더 꺼내서 말순에게 건넸어요. 할머니께도 드립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오윤석이 일어나려는 순간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오윤석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세진은 지금도 너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고 있어.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거든. 하늘이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동시에 그 어머니도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오윤석이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말순과 하늘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18년 동안 단둘이 살아온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뒤바뀐 거였죠. 하늘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에게 진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어요. 할머니,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순은 하늘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하늘아, 할머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뭔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하늘이가 자신을 떠날까 봐서였죠. 며칠 후 하늘이는 학교에서 진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장학금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늘아, 그 특별 장학금 말인데 조건이 정말 좋더라. 명문대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지원한다니까.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몰라. 선생님의 말에 하늘이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그 장학금의 정체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하늘이가 집에 돌아오자 말순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중요한 말이 있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하늘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할머니 무릎이 많이 안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 말순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동안 폐지 줍느라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갔나 봐. 하늘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키우느라 몸이 망가진 거였어요. 할머니,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든다더라. 할머니가 평생 모아도 그런 돈은 어디서 구하겠니? 말순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하늘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윤석 회장에게 부탁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지만 그러면 할머니께 부담을 드릴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정우 비서였어요. 하늘이 학생, 회장님께서 내일 직접 찾아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 세진 씨도 함께 오고 싶어 하세요. 하늘이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친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건가요? 어머니가 정말 오신다고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세진 씨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18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는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세요. 김정우의 말에 하늘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음 날 오후 오윤석과 함께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오세진이었어요. 44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여성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세진은 하늘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하늘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늘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어머니가 눈앞에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버린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하늘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세진은 더욱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리고 바보였어. 말수는 세진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늘이를 버린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니 안타까웠어요. 들어오세요. 서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세진은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좁고 낡은 집이었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진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특히 하늘이의 상장들과 사진들이 벽에 가득 붙어 있는 걸 보고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잘 키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말순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손자나 다름없거든요. 세진은 말순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포기한 아이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준 분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윤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이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하늘이와 말수는 긴장했어요. 저희가 하늘이에게 최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해외 유학도 보내주고 원하는 분야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오윤석의 말에 모두가 주목했어요. 하늘이가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정식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성도 바꾸고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해요. 말수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결국 하늘이를 데려가겠다는 말이었거든요. 안 됩니다. 말순이 벌떡 일어났어요. 하늘이는 제가 키운 아이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데려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세진도 당황했습니다. 오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할머니 마음도 생각해야지. 하지만 오윤석은 단호했습니다. 세진아, 이건 우리 가문의 문제야. 하늘이는 우리 핏줄이고 앞으로 그룹을 이어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계속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 오윤석의 말에는 계급 의식이 드러났어요. 하늘이는 분노했습니다. 잠깐요. 저를 물건 취급하시는 거예요?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알아서 결정하시는 건가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하늘아, 내 장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오윤석이 설득하려 했지만 하늘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제 장래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없는 장래는 생각할 수 없어요. 세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게 행복하다면. 그것도 좋아. 하지만 오윤석은 화를 냈어요. 세진아,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그때 말순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수술을 받아야 해요. 무릎 수술인데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들어요. 혹시 그 돈을 빌려주실 수 있나요? 하늘이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 갚겠습니다. 오윤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좋습니다. 그 조건으로 거래하죠. 수술비를 제가 대신 내드리는 대신 하늘이는 저희와 함께 오는 겁니다. 말수는 당황했어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하늘이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돈으로 저를 사겠다는 거예요? 할머니 약점을 이용해서 저를 빼앗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집안은 순식간에 갈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세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해요, 오빠. 세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렇게 강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늘이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오윤석은 여동생의 반박에 당황했습니다. 세진아, 너도 하늘이를 되찾고 싶지 않아? 우리 가문의 후계자를. 물론 그리워했어요. 매일매일 그리워했어요. 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이를 아프게 해가면서까지 되찾고 싶지는 않아요. 할머니와 하늘이의 정을 이해할 수 없어요? 18년 동안 쌓아온 사랑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세진은 말순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오빠가 너무 성급했어요. 말순은 세진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요. 18년 동안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말순의 따뜻한 말에 세진은 더욱 울었어요. 자신이 버린 아이를 이렇게 따뜻하게 키워준 분께 오히려 위로를 받다니. 세진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늘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머니의 수술비 문제는 해결해야 했고, 동시에 자신의 미래도 생각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제안할 게 있어요. 하늘이가 모든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조건부로 함께 해보는 게 어떨까요? 조건부라니? 오윤석이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깊은 숨을 쉬고 차근차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했어요. 우선 할머니 수술비는 도움을 받겠어요. 그리고 장학금도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떨어져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세진이 궁금해했습니다. 하늘이는 자신만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주중에는 서울에서 공부하고 주말마다 할머니께 내려와요. 그리고 방학 때는 할머니와 함께 보내고요. 완전히 가족이 되는 건 제가 성인이 되고 충분히 생각해 본 후에 결정하겠어요.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꿀 수는 없거든요. 오윤석은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애매한 것 같은데. 우리 가문의 정식 후계자가 되려면 확실한 결정이 필요해. 하지만 세진이 오빠를 말렸어요. 오빠, 하늘이 조건이면 충분해요. 서두르지 말아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족이 되면 되잖아요. 억지로 끌어오면 하늘이만 힘들어져요. 말수는 하늘이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하늘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하늘이가 좋은 환경을 경험하면 자신을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재벌가의 화려한 생활을 알게 되면 이 좁은 집이 초라하게 느껴질지도 모르니까요. 며칠 후 말순의 무릎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오윤석이 약속대로 모든 비용을 처리해줬어요. 병실에는 최고급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되었습니다. 말순은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색했지만 하늘이가 안심하는 모습을 보니 고마웠어요. 그 다음 주 하늘이는 처음으로 5그룹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김정우 비서가 안내해줬어요. 여기가 회장실이에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대한 사무실에 들어선 하늘이는 압도당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이 장관이었어요. 사무실 하나가 자신이 살던 집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늘아, 어떠니? 이곳이 내가 앞으로 일하게 될 곳이야. 오윤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아직 제가 여기서 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큰 것 같고,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야. 최고의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해외 연수도 다녀오고 그룹각 계열사에서 실무 경험도 쌓고. 오윤석은 하늘이의 미래를 그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부담스러웠어요. 갑자기 너무 많은 것이 주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 제가 정말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인데. 하늘이의 솔직한 고백에 오윤석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늘아,
너는 우리 핏줄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품성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그날 저녁 세진이 하늘이를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늘아, 엄마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세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거든요. 18년 전 엄마가 너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뭔지 알아? 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한테 편지를 써서 보자기 안에 넣어뒀어. 혹시 그 편지를 본 적 있니? 엄마 마음을 다 담은 편지였는데. 하늘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요? 할머니한테서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세진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분실됐나 보네. 그 편지에 엄마 마음을 다 담았는데 내 이름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얼마나 미안하고 사랑하는지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하늘이가 궁금해했습니다. 세진은 눈물을 닦으며 18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내 이름을 왜 하늘이라고 지었는지,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 그리고 너를 키워줄 분께 감사하다는 말도 썼었지. 하늘이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편지를 봤다면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조금은 줄었을 텐데. 엄마는 정말 저를 사랑했어요? 하늘이의 질문에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사랑했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매일 이야기했고 태어나서 며칠간은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어. 그런데 가족들이 해외 입양을 보내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견딜 수 없었어. 차라리 이 나라 어딘가에서 좋은 분이 키워주시길 바라며. 세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선택한 거예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세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동안 그 동네를 관찰했어. 할머니가 매일 새벽에 나가서 폐지를 주우시는데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항상 따뜻하게 인사하시더라고. 그래서 확신했어. 저분이라면 내 아이를 잘 키워주실 거라고. 하늘이는 세진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어머니도 나름대로 자신을 생각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였네요. 그럼 18년 동안 저를 지켜보신 거예요? 멀리서나마. 내가 아플 때마다 병원비를 익명으로 보냈고 할머니가 다치셨을 때도 도움을 드렸어.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자존심이 강하셔서 직접적인 도움은 받지 않으시더라고. 세진의 고백에 하늘이는 놀랐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는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머니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2달 후 하늘이는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5그룹의 전액 장학금 덕분이었어요.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하늘이는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할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서울에서의 생활은 하늘이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어요. 동기들과 함께하는 토론 수업, 최신 시설이 갖춰진 도서관, 그리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 모든 것이 신선했습니다. 대학교 동기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하늘이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가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하늘아, 이번 방학 때 우리 가족이랑 유럽 여행 가는데 같이 갈래? 그 같은 제안을 받을 때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유럽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거든요. 그런 어느 날 하늘이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온라인 언론사에서 특종 기사를 내보낸 거였어요. 5그룹 회장의 숨겨진 외손자 18년 만에 발견.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하늘이의 사진과 함께 그의 출생 비밀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심지어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무단으로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오윤석 회장의 여동생 오세진 씨가 18년 전 혼외 관계로 낳은 아들을 고물상 뒤에 유기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 아이는 현재 이하늘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으며 최근 5그룹에서 특별 장학금을 받아 명문대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오 회장은 이 아이를 후계자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기사를 본 하늘이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던 룸메이트가 하늘이를 쳐다봤어요. 야, 이거 너 아니야? 사진이 똑같은데? 설마 진짜 재벌가 아들이었어? 순식간에 하늘이의 비밀이 온 학교에 퍼졌습니다. 강의실에서도 식당에서도 도서관에서도 사람들이 하늘이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하늘이는 급히 오윤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뭐예요? 왜 기사가 났어요? 할머니 사진까지 무단으로 썼잖아요. 오윤석의 목소리도 당황스러웠어요. 하늘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도 누가 언론에 흘렸는지 모르겠어.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야. 법무팀에서 기사 삭제 요청도 넣었고, 사실 이 기사를 흘린 사람은 5그룹 내부의 누군가였습니다. 오윤석의 갑작스러운 후계자 등장을 좋지 않게 보는 세력이 있었거든요. 특히 오윤석의 사촌 형제들은 하늘이의 존재를 위협적으로 여겼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후계 구도에서 유력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외손자 때문에 입지가 흔들렸거든요. 겨우 주워온 아이 하나가 우리보다 앞선다고? 말이 되나? 기사가 나간 후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재벌가의 어두운 민낯, 아이 유기까지 서슴지 않는 재벌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5그룹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세진에 대한 비난이 심했습니다. 모성애도 없는 여자, 돈이 전부인 재벌 딸, 자기 새끼도 버린 인간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나 같은 악플들이 인터넷을 도배했어요. 세진은 이런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회사에 출근할 수도 없었고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마트에 가려고 해도 기자들이 따라다니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오세진 씨, 아이를 버린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하늘이 군과 만나고 계신가요? 재벌 2세로서 책임감은 없었나요? 결국 세진은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어요. 제가 직접 사과하겠어요.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세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세진입니다. 먼저 18년 전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세진은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30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당시 24살의 미혼모였고 가족과 사회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아이를 버린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아왔지만 그것으로 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어머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아이를 키워주신 강말순 할머니께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은 그 어떤 명문가보다도 위대한 분입니다. 아무 혈연관계도 없는 아이를 18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키워주셨거든요. 가난한 환경에서도 사랑과 교육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기자회견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강말순 할머니는 제가 18년 동안 해주지 못한 모든 것을 대신해 주셨어요. 새벽마다 폐지를 주어서
하늘이 학비를 벌어주시고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고 상을 받으면 가장 기뻐해 주시고 진정한 어머니는 할머니이시고 저는 그저 낳기만 한 사람일 뿐입니다. 세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하늘이를 찾은 이유는 되찾겠다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께 감사를 표하고 하늘이가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늘이의 진정한 가족은 할머니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단지 도움을 드리는 역할에 만족합니다. 이 기자회견을 지켜본 하늘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할머니를 격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하늘이를 동정의 눈으로 봤고 어떤 학생들은 재벌 후계자라며 시기의 눈으로 봤어요. 야, 너 이제 재벌이니까 우리랑 다르지? 진작 말하지 그랬어. 우리를 무시한 거야? 그 같은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결국 오윤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교 생활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친구들이 저를 다른 시선으로 봐요. 오윤석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늘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이런 상황에 빠뜨렸구나. 회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를 정식으로 오가문의 후계자로 발표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이런 추측성 기사들도 없어질 것 같고 할머니도 더 이상 기자들에게 시달리지 않으실 거예요. 며칠 후 O그룹에서는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윤석과 하늘이가 함께 나타났어요. 오늘 저희는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하늘 군이 저희 O그룹의 정식 후계자임을 공식 발표합니다. 공식 기자회견 이후 하늘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후계자 발표와 함께 언론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자란 모범 청년, 할머니 사랑으로 키운 재벌 후계자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특히 하늘이가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를 키운 건 피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하늘이의 이 한마디는 전국적인 명언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인용했고 입양 가정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과서에 실릴 예정이라는 소문도 돌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말순에게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요청이 쇄도했지만 말순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그저 굶지 않게만 키우자 했지. 이럴 줄은 몰랐네. 동네 사람들도 말순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불쌍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신매자도 감회가 깊었습니다. 말순아,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야.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늘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냈잖아. 매자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뭘 했다고. 하늘이가 워낙 착해서 저절로 잘 큰 거지. 한편 오윤석은 하늘이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그룹 후계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만의 독특한 경험을 살린 경영자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하늘아, 내가 경험한 삶은 그 어떤 명문대 교육보다 값진 자산이야. 서민들의 마음을 아는 기업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하늘이는 대학 생활과 함께 O그룹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특별 대우는 받지 않았어요. 다른 인턴들과 똑같이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류 정리와 복사 같은 단순한 업무를 맡았지만
하늘이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배운 성실함과 인내심이 빛을 발했거든요. 몇 달 후 하늘이는 5그룹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폐지 수거 대행 서비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하늘이의 아이디어는 단순했어요. 몸이 불편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신 젊은 직원들이 폐지를 수거해서 수익금을 드리는 거였죠. 할머니들이 무거운 수레를 끌고 다니시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대신해 드리면 할머니들은 안전하고 회사는 사회 공헌 점수를 얻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어요. 하늘이의 설명에 임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독거노인들이 혜택을 받았고 5그룹의 이미지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언론에서는 할머니 손자의 효심이 만든 기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늘이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렇게 성공하자 오윤석은 더욱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늘이가 여전히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할머니와 함께 밥을 지어 먹고 동네를 산책하고 할머니의 무릎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할머니와 하늘이는 작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하늘이가 나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5그룹 후계자 이하늘 씨의 사회공헌 활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아, 내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겠니? 말순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잘 키워주셔서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일의 바탕은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늘아, 할머니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 말순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어요. 내가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서. 건강 챙기고 있니? 하늘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할머니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때 하늘이가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아내랑 함께 할머니와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할머니가 진짜 증조할머니라고 가르쳐 줄 거예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글썽했어요. 몇 달 후 세진이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여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세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버린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그런 말씀 마세요. 하늘이 덕분에 제가 더 행복하게 살았어요. 말순의 답변에 세진은 더욱 미안해했어요. 할머니, 앞으로 하늘이 일로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하늘이는 이제 어른이니까 알아서 잘할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말순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늘이가 너무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드릴게요. 하늘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1년 후 하늘이는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말순과 세진, 그리고 오윤석이 모두 참석했어요. 하늘이가 졸업장을 받는 모습을 보며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였지만 모두 하늘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거든요. 졸업 후 하늘이는 본격적으로 5그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말이면 할머니를 찾아뵈었어요. 어느 일요일 하늘이는 할머니와 함께 예전에 자신이 발견되었던 고물상 뒷골목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저를 발견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무서웠어. 어떻게 키울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내가 제 손가락을 꽉 잡던 순간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하늘이는 그 골목벽에 작은 명판을 달았습니다. 나를 키운 건 피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이하늘이라고 새겨진 명판이었어요. 할머니, 이 골목이 저에게는 인생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사랑을 처음 받은 곳이고요. 말수는 그 명판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늘아, 넌 정말 할머니의 자랑이야. 지금도 하늘이는 매주 할머니를 찾아뵙니다. 그리고 집벽에 새긴 그 문구를 볼 때마다 다짐해요. 자신을 키워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절대 잊지 않겠다고. 피보다 진한 것이 정이라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겠다고 말이에요. 하늘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버려진 아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사랑의 힘으로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가 된 거죠. 때로는 핏줄보다 더 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심으로 베푸는 사랑과 정성이죠. 강말순 할머니처럼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한 아이를 키워낸 분들, 그리고 하늘이처럼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강말순 할머니들이 계시고 또 많은 하늘이들이 자라고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